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전국 19개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대응 방안으로 공동 비대위를 결성하고 내일까지 사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충북대학교 병원 의대 교수회는 어제 저녁 긴급 총회를 진행했습니다. 충북대의 경우 당장은 아니고요. 이번 주말 동안 정확한 사직 수요를 파악해서 동참 여부를 다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대학교 의대 교수들이 강의실로 모여듭니다. 충북대 의대 비상대책위원회의 긴급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제 오후 5시 30분부터 시작된 총회는 2시간 정도 진행된 뒤 7시 30분쯤 끝났습니다. 먼저 총회에서는 충북대 포함 전국 19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빠른 시일 내 사직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면서 충대 교수들의 동참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총회에 참석한 100명 정도의 의대 교수들은 대부분 사직 의사를 내비쳤는데 당장 동참하는 것은 아니고 주말 동안 투표로 사직 여부를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상은 충북대 의대 교수 217명으로 정확한 수치가 나오면 공동 비대위에 전달해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과 함께 집단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중지를 모아서 거의 대부분이 교수님께서 사직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 유효하다고 했고요. 임명한 방법을 써가지고 전체 교수의 몇 % 정도가 유효하다고 생각하는지는 파악을 해볼 생각이고요. 집단 유급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의대생에 대한 회의도 진행됐습니다. 의예과는 개강일이 2주 연기돼 이달 4일부터 수업이 시작됐는데 4주 연속 결석하면 유급되기 때문에 이 학생들에 대한 구제 방안은 없는지 의견을 나눴습니다. 학생들을 상대로는 강의실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을 할 생각인데 학생들 생각이 상당히 완고한 것 같습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 중 면허정지 사전 통지서를 받은 의사가 몇 명인지도 공유했습니다. 최영석 충북대 병원장이 직접 참석해 몇 명의 의료진이 근무하고 있고 병상 가동률은 어떤지 병원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전공의와 의대생에 이어 교수들까지 공개적으로 동참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충청북도의회가 호소문을 통해 의료인들의 현장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도의회는 충북 지역 주요 5개 병원의 전공의 93%가 아직 복귀하지 않았고 의대 교수들마저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인다며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히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도의회는 어제 열흘간의 일정으로 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충청북도 경계선 진흥 학생 조례안과 충북 아쿠아리움 설치 조례안 등 19개의 조례안을 제정 또는 개정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청주 흥덕의 이현희 예비후보가 공천되면서 도내 8개 선거구의 여야 대진표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른바 친문으로 분류되는 현역 의원들이 줄줄이 경선에서 탈락했고요. 국민의힘은 현역 4명이 모두 본선에 진출해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윤가 기자입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현희 예비후보가 도종환 의원을 물리치고 청주 흥덕 선거구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문체부 장관을 지낸 도종환 의원은 3선의 관록에도 친명 인사인 이현희 후보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주당은 도종환 의원을 비롯해 서원구 이장섭, 청원구 변재일 의원이 공천을 받지 못하면서 이무선 의원을 제외한 현역 4명 중 3명이 본선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대선에서 지고 지방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체 열망이 현역위원회에다 냉정한 평가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반면 국민의힘은 현역 4명이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청주 상당 정우택, 동남 4군 박덕흠, 충주 이종배, 제천 단양 엄태영 의원이 모두 공천권을 따냈습니다. 민주당은 친문 속가내기, 국민의힘은 감동 없는 공천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주요 정당의 대진표가 확정된 가운데 21대와 비교해 민주당은 후보 8명 중 6명이, 국민의힘은 2명이 각각 교체됐습니다. 흥덕에서 만약에 그런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지 않으면 충북 전체 8개 전체가 이번에 그냥 이게 좀 비판을 받을 뻔했다라는. 이런 가운데 충주에서는 민주당 김경욱 후보와 진보당 김종현 예비후보가 이번 주말 단일화 경선을 실시하고 청주 흥덕은 이현희 후보가 진보당 후보와의 단일화를 거부했습니다. 단일화 결과와 함께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 녹색정의당, 자유통일당 등 군소 후보까지 포함하는 최종 대진표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도내 8개 선거구를 짚어보고 있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현역 엄태영 의원의 공약 이행률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 데다 거대 양당에서 공천 배제된 후보들이 잇따라 군소 정당과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면서 예측 불가의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는 제천 단양 선거구입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제천 단양 선거구의 핫 이슈는 엄태영 의원의 공약 이행률 논란입니다. 민주당 이경영 후보는 엄 의원이 공약 이행률을 거짓으로 발표해 유권자를 속였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습니다. 이 후보는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질의한 결과 엄 의원의 보도자료에서 공약 이행률을 55.4%로 정정 반영하였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임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고 유권자들의 그 판단을 흐리게 하는 그러한 사안이기 때문에 매우 중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 법적 책임을 엄태영 의원께서 지셔야 한다. 이에 대해 엄 의원은 선거를 앞둔 정치 공작에 불과하다며 매니페스토 측으로부터 공약 이행률 수정안 반영을 약속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과도하게 민주당에서 법적인 분란을 만드는 것에 불과하고 수정안 올린 것을 반영해 주겠다고 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으로도 문제없고 향후에 여러 가지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민주당에서 공천 배제되면서 새로운 미래로 당적을 옮긴 이근규 후보는 시장 재직 시절 쌓아둔 기반을 바탕으로 총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입니다. 거대 양당의 그 기득권 카르텔을 좀 극복하고 그 제3지대 또 시민과 국민이 함께하는 그런 정당에서 새로운 승리의 발판을 만들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당내 공천에서 배제되자 무소속 출마를 강행한 권석창 후보는 대의를 향한 길을 계속 걸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에 제가 어느 정도 지지율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전혀 불가능한 게임은 아니다. 오히려 상당한 지지도를 보이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써 제천 단양 선거구는 자유통일당의 이두성 후보까지 5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이처럼 군소정당과 무소속 후보의 접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약 이행률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면서 제천 단양 선거구는 충북 도내에서도 가장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국민의힘 청주 청원 김수민 예비후보는 자신의 청주 증평 통합 공약이 반발에 부딪히자 주민들의 찬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청주 증평 통합은 청주 특례시 조성과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제시했다며 당연히 두 지역 주민들이 찬성해야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주 증평 통합과 관련해 증평 지역사회는 물론 같은 당 경대수 예비후보와 민주당 이모선 예비후보 모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는 정부가 추진하는 출입국 이민관리청을 충북에 설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균형발전본부는 이민청 설립 취지를 고려할 때 수도권은 제외하는 것이 마땅하고 충북의 경우 접근성과 외국인 인구 비율, 중앙정부와의 업무 연계를 고려할 때 최적의 입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민청 설치는 인구 위기에 대응하고 범정부 차원의 효율적인 이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법무부 외청으로 설립하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에 발의된 상태입니다. 가뜩이나 먹을거리 물가가 부담인데요. 걱정거리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었던 채소값이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출하량 감소로 크게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쪽파 재배지입니다. 5,600제곱미터 쪽파밭 40% 이상에서 뿌리가 썩어 들어가는 병이 발생했습니다. 급한 대로 식물 영양제를 2차례나 뿌려왔지만 역부족입니다. 지난달 잦은 강수와 일조량 부족 때문입니다. 겨울에 워낙 비 오는 날수가 많고 그다음에 이제 일조량이 적다 보니까는 뿌리 썩은 병이 좀 많이 발생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충북지방의 강수 일수는 12.8일로 평년의 2배 수준이었으며 지난 1973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역대 최고치입니다. 2월 한 달간 일조 시간도
역대 최저인 98시간을 기록해 평년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소 출하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파프리카 출하량은 1년 전보다 7% 줄었으며 애호박은 8%, 오이는 품종별로 6에서 7%가량 감소했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잦은 비와 일조량 감소, 재배 면적 축소 등을 주된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출하량이 감소할 경우 가격 상승도 우려됩니다. 한창 출하 중인 대파는 도매 가격 기준 1kg당 3,200원 선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79%나 올랐기 때문입니다. 농정당국은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상 기후에 대비한 병충해 예찰과 방제를 당부했습니다. 햇빛이 이제 안 들어오다 보니까 습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병해충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거죠. 주기적으로 약제 살포를 더 하고 온도가 떨어지니까 가온할 수 있으면 가온을 하고. 딸기와 토마토, 고추 등 과채류도 도매시장 반입량이 최고 20% 감소하면서 물량 감소로 인한 가격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제천시가 오늘 15일부터 약 2달 동안 고독사 위험군 실태조사에 나섭니다. 대상은 1인 가구와 만 65세 이상 노인 부부 가구, 중증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자체 관리 대상자 등입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민관 협력을 통해 방문 상담으로 진행됩니다. 단양군 보건소가 새학기 유행성 감염병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접종 대상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어린이 가운데 수두와 인플루엔자, MMR 백신 미접종자로 권장 예방접종을 완료하면 평생 면역이 가능합니다. 관내 어린이 예방접종은 단양군 보건소에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11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CJB 아침 종합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